석사 박사가 끝날 때 보이는 시그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어쩌다 보니 올해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박사님들, 올 한 해 투고하시는 모든 논문들이 억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기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이 계약 문제 때문에 이 몸 고생, 마음 고생하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사실 조금 어려웠던 게 그동안 이제 실험을 제가 한동안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막 데이터를 뽑아서 논문 쓰고 있는데 다른데 이력서를 내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 학교에서 재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조금 한시름 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도 작년 말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가 돼봐야 안다. 재정 상황을 봐야 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뭐 1월달 초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애간장을 태웠던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그것도 다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은 어떤 과정이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죠. 이제 학부는 이제 고등학교 때와 비슷하게 정해진 교과서를 잘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맞는 그런 과정인 거고 석사는 이제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질문에 답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다음 단계인 박사과정을 가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를 배우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저런 질문들 가운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이제 논문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각 과정들을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하는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 과정들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끝나긴 할까? 뭐 석사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박사는 특히 이게 언제 끝날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사님들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끝나긴 할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앞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이게 끝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기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 무한한 우주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석사나 박사를 마칠 때쯤 나타나는 어떤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호들을 좀 미리 알았다면 참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지나서 이 신호들이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는 이 새로운 연구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질 때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는 사실 하기가 되게 힘들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시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한다고 막상 이제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알아본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좀 비슷한 거, 익숙한 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위를 받을 때쯤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조금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과를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포닥을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연구와는 다른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과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동안 내가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와는 조금 다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와서 논문을 좀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학위를 받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수님의 연구 속도를 따라잡을 때예요. 연구 속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교수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해서 뭐 목요일날 보여줘, 금요일날 보여줘, 언제까지 보여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보내드리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날짜 전에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교수님도 학생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제 기한을 말씀하시는 건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학생의 속도가 있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뭐 논문이 있는 것도 서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이제 점점 그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딱 맞출 수가 있게 되고 시간이 이제 뭐 더 지나게 되면 그 날짜 전에 보여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이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교수님이 이 연구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되고 더 자주 들여다보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이 연구가 좀 더 예리해진다고 해야 되나 정교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실험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사소통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그 빈도수가 점점 이렇게 늘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교수님이 이렇게 자주 안 보시게 되는 거고 흥미를 조금 잃어버리실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실험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기한보다 내가 속도를 빠르게 해서 더 빠르게 교수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러면은 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위를 받을 때쯤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이 효율성이 높아질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 실험을 한다거나 논문 쓰는 게 점점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물론 이제 처음에 쓸 때는 잘 진도가 안 나가고 뭐 그런 게 있지만 논문을 이제 반복을 해서 쓰게 되면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이렇게 반복을 해서 쓰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조금 더 편해지고 좀 더 익숙해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해지고 조금 수월해진다고 느껴졌을 때가 이 박사 과정을 거의 마칠 때쯤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져. 이게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뭐 부담감도 막 더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원래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좀 익숙해져서 좀 쉬워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야든 간에 이 실력이라는 게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실력이 늘지 않다가 갑자기 팍 뛰고 또 갑자기 팍 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쯤 보니까 이 들이는 노력에 따라서 이 실력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되는구나,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들이 정체돼 있다가 정체돼 있고 이렇게 잘 늘지 않다가 갑자기 쭉 느는 그런 코스가 왔다. 내가 조금 들이는 노력에 따라서 실력이 쭉쭉쭉 향상되는 게 느껴진다. 이게 느껴진다면 이제 학위를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실력이 절 늘질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실력이 들이는 노력에 따라서 쭉 늘어나는 게 보인다. 이때가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파트를 나누는 그 기준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엔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효율성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효율성을 어떻게 높였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처음에는 실험하고 논문을 쓸 때 실험을 많이 하면 되겠지. 정말 많은 양을 실험하면 그 중에 뭐 하나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고 이제 힘은 힘대로 들고 지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반복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한 2, 3주? 한 달 정도를 아예 실험을 안 했었어요. 실험을 아예 안 하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준비하는 게 있어서 실험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실험하면 좋을까, 어떤 연구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실험을 조금만 하는 형태로 조금 그때 이후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한 번에 딱 뭐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결과가 좀 좋네?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실험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를 조금 그때 이후로 했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효율적으로 랩미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꾸준하게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됐으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실력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증가했던 구간은 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력에 따라서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서 효율성이 조금 높아지게 되면 이 노력에 따라서 실력이 쭉 향상되는 게 이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효율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내가 들인 노력에 따라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학위를 받을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 학위를 받을 때쯤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아니면 뭐 이것 말고도 박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 버튼은 뭐야?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연구와 실험, 논문 쓰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박사님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똥바.